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최대 갈등 요인이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를 놓고 오늘 양측의 협상단이 세 번째로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보다 무려 5배가 뛴 금액을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협상장 주변을 취재한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협상은 몇 시에 시작돼서 몇 시에 끝났습니까? 네, 이곳 서울국방연구원에서 진행된 협상은 오늘 오후 1시에 시작돼서 3시간쯤 전인 오후 5시에 끝났습니다. 이례적으로 양측 협상단이 만난 지 4시간 만에 협상이 끝난 겁니다. 예, 이례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짧게 끝났을까요? 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정부 당국자를 취재해봤는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한미 양국이 대화를 나눴다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외교부 주변에서는 한미 간 입장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평소보다 늦게 만나고 또 일찍 협상이 끝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관심이 가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의 금액입니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가까운 돈을 내라는 건데 뭐 한치도 이게 입장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미국 측 대표단이 이 협상 자체가 완전히 비공개 협상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간 주장해오던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분담금인 1조 300억여 원의 5배가 넘는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CNN 등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꺼내든 이 액수를 정당화하느라 미국 국무부와 또 국방부 당국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보도를 할 정도입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 정부 쪽에서도 구체적으로 6조 원 가까운 돈을 받아서 그걸 어디에 쓰겠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현재로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회의 이후에 미국 정부에선 꾸준하게 한국 정도 되는 나라라면 아시아 태평양 방위에도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꾸준하게 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협상에서도 이와 관련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주한미군에 들어간 돈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한국 바깥에 있는 미군들한테까지 들어가는 돈이라면 우리 국회가 비준을 해줄 명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준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지금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네, 이 때문에 우리 측 대표단은 미국 측에 이런 무리한 요구는 국회를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뤄진 10차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우리 측의 방어 논리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예. 자, 아무튼 이번 협상은 내일까지 계속이 되는 거죠? 네, 내일도 이곳 같은 장소에서 이틀째 협상이 진행됩니다. 내일 협상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5시쯤까지 계속될 거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얼마나 전방위적이고 또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하나를 저희 JTBC가 취재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을 갑자기 자기 관저로 부르더니 방위비를 올리라고 이례적인 수준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례적이지 무례함에 가깝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이해운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였지만 이 위원장은 관저로 초대인 만큼 단순히 양국 간 교류 차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던 건 의외로 방위비 청구서였습니다. 심지어 이 위원장은 혼자 갔는데 미 대사관 측에선 해리 해리스 대사를 포함해 5명이나 나와서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해리스 대사의 주장은 주한미군이 쓰는 방위비의 5분의 1밖에 한국이 내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논리와 판박이었습니다. 대사뿐 아니라 다른 배석자들도 돌아가며 이 위원장을 상대로 방위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갔는데 야당 소속인 나를 상대로 갑자기 방위비 얘기를 꺼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여야를 넘어 우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외국 대사가 직접 불러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 자체를 비상식적인 관행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의 비대칭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협상장 앞에서는 500% 인상은 굴욕 협상이라면서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재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촛불 집회도 열고 있는데 주권 국가 간 협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혈세 강탈 굴욕 협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4시간 앞둔 국방연구원 앞.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9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1차 협상 때보다 참가자 수가 늘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아돌아 쌓아둔 분담금이 1조를 넘는 마당에 500% 인상이라니 이게 무슨 주권 국가 간의 협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가 더 강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도착할 시간이 다가오자 분위기는 더 격해졌습니다. 가야푼도 더 맞춘다. 돈 없으면 집에 가라. 비켜라. 비켜라. 참가자들은 미국 대표단이 협상장으로 들어가는 걸 막을 계획이었지만 대표단이 공개되지 않은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녁 7시 미국 대사관 주변으로 자리를 옮겨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그리고 또 일본 정부와 치르고 있는 또 하나의 외교적 격전이 바로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둘러싼 압박과 방어입니다. 이제 종료까지 불과 나흘이 남은 상황에서 어제 방콕에서는 한미일 그리고 한일 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일본 측 분위기를 조금 더 상세히 전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현재 나가 있습니다. 우선 정경두 장관이 전한 일본 측 분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경두 장관은 어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봐도 된다. 그리고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회담 직후 나온 보도자료에서 국방부는 솔직한 분위기였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국방부 관계자에게 다시 물어봤더니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헤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서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의견차를 좁혀보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조건을 제시한 게 있냐는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그런 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2주 전에 양국 정상이 만난 뒤에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결국 이대로라면 나흘 뒤로 맞춰진 이 지소미아 종료 시계가 그대로 흘러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한미일 3자 회담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측의 중재라든가 이런 것도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 정 장관은 어제 열린 한미일 3자 협의와 관련해서 미국이 한일 모두 양측에게 강하게 압박을 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라도 어찌됐든 간에 한일 양국이 협의, 논의를 해서 이 성과를 내달라 이런 취지로 중재를 하고 있는 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정교하게 중재안을 들고 와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미국의 구체적인 중재안 자체가 어제 3자 회담에서도 테이블에 올라오진 않았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니 미국이 실제로 이 구체적인 중재안을 들고 한일 양국을 설득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미국도 뾰족한 수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표현했는데 문제는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결국 일본은 물론 미국 역시 그 원망을 우리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예. 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는 국내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게 있죠. 이건 방콕에서 전해드리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취재된 걸 좀 전해주시죠. 네, 이 CBS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과반이었습니다. 반면 연장 쪽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3.2%로 집계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쪽의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수치가 더 높은 약 70%의 사람들이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오늘 또다시 공식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서 수출 규제를 풀 뜻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본 정부는 여유를 부렸습니다. 지소미아 자체가 보안적인 것이어서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경우에도 자체 정보와 미국의 정보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これまで我が国や米国の情報に加えて、補完的な情報収集を行うための情報交換、これを行ってきており、 이렇게 아쉬울 게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한국을 향해선 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히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일본 언론들에선 남은 나흘 동안 해결책을 찾기 위한 움직임도 조금씩 감지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의 배경엔 한국이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전히 지소미아 재연장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일본에서 나온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약 70%가 지소미아 종료를 이미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아베 내각이 지소미아 문제에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인 셈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무역에서 늘 적자를 보는 나라죠. 그런데 그 적자 폭이 올해 16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규제 여파에 우리도 혼란을 겪었지만 일본 측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일 양국은 WTO 소송전을 앞두고 내일 다시 양자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대일 무역 적자 폭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일 적자는 163억 6,6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적습니다. 2003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대일 무역 적자는 16년 만에 처음 200억 달러를 밑돌게 됩니다. 적자 폭이 감소한 건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산 부품과 장비에 의존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입을 크게 줄인 영향이 컸습니다. 자동차와 맥주, 의류에 집중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 수입액기 수입 물량이 준 것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소비재인 승용차나 그 주류나 의류 같은 이제 수입액 감소도 일부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 통상 담당자들은 내일 2차 양자 협의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본격적인 WTO 제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